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정태준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태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조부모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베트남전 이야기고요. 네, 베트남전에서 오작교 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 오작교 작전을 진행을 할 때, 그 당시에 겪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주님. 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나 이분 네. 목소리만 들어도 웃겨. 어떡해. 잠깐만. 자, 태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제가. 아이고, 또 바쁘시기도 했나 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네. 규정님들이 극형에 처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셨구나. 네, 극형에 쳐야 되는데, 언제쯤 예. 처하나, 이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처하게 네. 되네요. 참,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네네. 자,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이제 네. 조부모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외당 베트남전. 죽이시죠? 네. 저희 어머니 외당숙. 사촌이세요.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신데. 난 왜 조부모님인 줄 아셨어. 잘못 보셨구나. 네, 잘못 읽었네. 외당숙 분이세요. 외당숙 분. 외당숙 분께서 실제로 겪었던 네네. 이야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오작교 작전이라고. 그쵸, 네. 그때 이 당시. 오작교 작전은 워낙 많이 알려진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통상 작전 중에서도 유명한 전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오늘 들을 이야기는 이제 이 작전이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예. 예. 그 사이에 있었던 요분이 수기를 적으신 게 있으셨어요. 예. 근데 자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기를 사실 오늘 사진도 첨부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삿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꼭 저기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좀 사료적 가치도 있고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네. 다 그분들 기록들을 다 하나하나 남기셨는데 알지들은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박물관에 가지 않는 이상 연구도 안 되고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면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거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이때가 이제 67년도예요. 1967년도 이제 참전 꽤 됐죠. 저희가 이제 64년이나 65년부터 갔으니까. 근데 여기를 대강 말씀드리자면은 베트남에는 이제 퀴년이란 지역이 있어요. 네. 그 퀴년이란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퀴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지역을 이제 통상 400km가 되는 거리를 이제 잇는 작전이었어요. 그게 오작교 작전이에요. 오작교는 알다시피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 거를 오작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보급로하고 교통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네. 이게 거의 한 1개월 조금 넘게 한 2개월 못되게 진행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사이에도 이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랬었는데 어쨌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작전은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요분이 이제 저희 외당수께서는 이제 정찰 임무를 많이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어디 마을에 가서 베트콩 VC라고 하죠. VC 수색 임무를 맡았다. 마을 주민이 알고 보니 베트콩 간부였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죄다 읽어보면은. 그래서 와, 신기하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보면서. 근데 어쨌건 요분이 이제 주둔 중인 곳에서 이제 통상 정찰 임무를 부여를 받고 이제 정찰 임무를 나가셨어요, 야간에. 네. 근데 야간 정찰이라는 거 알다시피 저희는 도심지에 대부분 살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낚시터를 나가든 어디 산에 들어가면은 그거 앞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야간에? 네.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그때는 이제 야투경도
거의 1.5세대, 2세대로 넘어가던 때였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이제 풀벌레 소리 듣고 뭐 군대가 나가니까 많아봐야 뭐 10명 정도 나가가지고 이제 떠들지도 못한대요, 나가면은. 왜 그러냐면은 베트콩들이 참 이제 간악한 게 뭐냐면은 발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려고 이렇게 매복들을 하고 있대요. 나무 위에 이제 매달려 있거나. 엄마, 예. 예. 아니면은 뭐 진짜 비트를 파고 이제 자기가 흙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정말. 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독침을 쏘더래요. 독침을요? 네네. 네. 독침을 딱 쏘면은 그냥 맞고 그냥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이 정말 공포를 많이 느끼셨던 대목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경찰 임무를 받고 나갔는데 내 전우 누구누구가 독침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튼 그런데 야간에 나가니까 이제 풀벌레 소리들밖에 안 들리더래요. 아주 조용하더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개알찌고 개알찌니까 오히려 더 공포감이 더 엄습하더래요. 앞으로는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정글 지형이고 언패물도 없더래요. 보니까 야 이거는 잘못하면 조명탄 터뜨리면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진군하셨대요. 예. 대형을 맞춰서 10명이. 근데 보니까 뭐 알다시피 전장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폭격 흔적도 보이고 뭐 그런 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뭐 시신 같은 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네. 야 전장 정리 되게 잘했구나. 야 후속 부대가 전장 정리 정말 잘했구나. 근데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얘가 아군 통제 지역은 맞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고 지도를 보셨대요. 지도를 놓고 아 여기는 무슨 능선이 있고 이 나무를 보니까 여기는 어디야? 라고 딱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앞만 봐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여기 군대 선임하사였는데 다 이제 선임하사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간부가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쳐다보면서 아 여기가 어디예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몰라 임마 나도 몰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일단은 상계해서 좀만 더 앞으로 전진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전진을 하고 있었대는데 앞쪽에 밀림이죠. 뭐가 이렇게 반짝하더래요. 그러니까 엎드렸죠. 다 엎드렸대요. 완수 신호에서 엎드리니까 제일 끝쪽에 있는 분대원 하나가 이렇게 적이 보인다는 이제 완수 신호를 하더래요. 근데 야간이라 잘 보이지들 않더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적이면 우린 큰일 났다. 저거 매복한 건데. 근데 가만히 든 생각이 달빛도 안 든 날 뭐가 반짝이겠어요 그날. 예. 반짝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조준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가셨던 분들은 그 사단에서 나와가지고 베트남어를 못해도 한 2주는 가르쳤대요. 예. 그래서 베트남 말로 제가 베트남 말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백마용사다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답이 없더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랬대요. 우리는 백마용사다 너희들은 누구냐 앞으로 나와라 그랬대요. 근데 답이 없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화력이 막 쏟아지더래요. 총성하고 막 화력이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어지더래요. 여긴 개알찌고 엄폐할 때는 없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군대원들은 막 소리 지르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선임 분대장님 막 그러면서 선임하사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묻더래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거짓말이 나갔는데 입 닥치고 그냥 사글게 X들아 그랬대요. 막 어이구. 예. 응사해 그러면서 이제 응사를 하는데 그 총성이 되게 심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막 이제 탄도 튀고 그러는데 오. 저쪽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이 들리더래요 갑자기. 예.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포성하고 총성이 들리면 이게 사람 말이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당숙이 실제 그러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럼요. 얼마나 크니까. 안 들린대요. 근데 갑자기 너무 명확하게 저쪽 그 밀림 지형에서 생군 도스키키 그러더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생군 도스키키 그러더래요. 예. 그 일본말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일본군이 여기 왜 있어요? 예. 근데 와 하더니 이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냥 막 응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P77 지금 저희가 쓰기 이전에 무전기죠. 예. 이제 본대에다 계속 연락을 했대요. 지금 저게 화력이 압도되어서 이도저도 못한다. 증원바람 막 이런 식으로 무전을 보냈는데 무전이 안 되더래요. 웃긴 게. 예.
계속 이제 주파는 딴 데로 튀고 베트남 말도 들리고 딴 데로 튀고 막 그러니까 통신은 안 되지. 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오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명탄이 딱 하늘에서 딱 터지더래요. 예.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와, 이건 소름 돋는다. 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건 도시까지 그랬대요. 분명히 앞에서. 아, 전군 와, 돌격? 반사이! 그러고 막 앞으로 오던 놈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당수께서는 이제 그냥 벙친 거죠. 예. 그럼 뭐랑 교전을 한 거냐. 그러니까. 소규모 교전도 사실은 저희도 알다시피 뭐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든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주둔지에서는 이제 들었나 봐요, 총성을. 그러니까 이제 물었겠죠. 대체 뭔데 총성이 그렇게 났느냐. 예. 그 간간히 이제 폭격은 있었대요. 뭐 B-50이 날아다니면서 뭐 이제 뭐 베트콩 숨어 있는데 같은 데를 이제 폭격도 하고 뭐 그런 소규모 교전이라든가 폭격 같은 소리는 들렸는데 야간에 네. 그런 소리들은 멀리서 들리지 이렇게 가깝게 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둔지에서 워낙 가깝게 들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대요. 근데 대대장이 그냥 조인트를 까더래요. 피곤해도 그렇지 이 자식들아 그냥 거기서 아깝게 총알을 소진하고 아이 새야 그러면서 그냥 조인트를 까더래요. 예. 어쩔 수 없이 조인트를 맞았대요. 그냥. 아이고. 근데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 뭘 본 거냐. 그래서 이제 본대 복귀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찰조가 아닌 소대원이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 소대원이 유일하게 저기 대학 다녔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야 내가 이상한 소리 들었다. 젠군? 뭐 하여튼 그러더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생군이라 그러더래요. 생군. 네. 정군. 그 도츠깨끼 말 그대로 돌격이라고. 네. 정군 돌격. 그쵸. 정군 돌격하라 이 소리라 그러더래요. 그걸 예. 뭔 말이라고. 저희 외당숙도 이제 그때부터 소름이 끼친 거죠. 그렇지. 이제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날 이제 다시 그 전장 조사를 하러 나간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대장 포함해서 이제 대대장도 나갔대요. 근데 총성이 웃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총격 받았다 그랬죠 아까. 아군 방향에서 밀림 쪽으로 쏜 거는 있는데 아군 방향으로 날아온 건 없더래요. 와.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전장 흔적이지 이 탄은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겁을 먹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날이 3월 15일이에요. 15일 날 밤에 이 일이 나고 16일 지나고 17일 날 그날 이제 통상작전 나가가지고 다들 피곤했대요. 복귀하고 네. 나서 뭐 이제 뭐 그냥 이전 날 있었던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그냥 다 이제 작전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폭음이 탁 들리더래요. 그 주둔지에서. 그냥 이제 베트콩 기습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우 좋아요. 예. 기습 받아가지고 소대원들 12명 잃고 기습 사건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사건도 겪고 그러니까 외당수께서는 이제 그 미스테리한 사건을 조금 엮으시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습을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멀리 가서 이제 70년 11월 8일이에요. 네. 11월 8일경에 이제 수기를 보면은 지역은 안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수색을 하셨나 봐요. 근데 마을 수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땅굴들이 나온대요. 근데 땅굴들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 정규군이 파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베트콩들이 많이 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무기 은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방 교란 침투를 위해서 파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는 게 이제 땅굴이었대요. 네. 근데 땅굴은 이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그 당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아저씨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체격들이 작으니까 들어가기가 용이했는데 미군들은 이제 그렇지가 못했대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체형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작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미군도. 네. 그래서 이제 땅굴 수색을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마을은 이미 버려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피난을 갔겠죠. 전쟁 중에 누가 거기서 살고 그러겠어요, 사실. 그럼요. 핍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권총 하나 하고 후레쉬 하나 주더래요, 엘자 랜턴. 네. 근데 정말 무섭더래요,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예. 야전 침대 같은 게 많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처 옮기지 못한 북베트남 정규군 시체도 있더래요. 보니까 이렇게 시신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베트콩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규군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색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뭐 남겨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급히 철수하면은 남겨지는 것들을 수색을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귀에서. 그래가지고 야, 얘네 다 안 떠났구나. 네. 그래서 계속 눈알만 굴리고 계셨대요. 후레쉬도 끄고. 그래서 말소리를 계속 따라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더래요. 예. 잘 아시겠지만 북베트남 정규군에는 여군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저기 부상병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아마 간호 인력이 남아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제 앞으로 가셨대요. 그 좁은 네. 땅굴을 계속 기어서.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분명히 말소리를 따라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외당수께서. 아, 내가 이게 전쟁에서 너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네. 필요하면은 뭘 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색을 이제 들어가셔서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일기더래요. 일기. 네. 일기인데 일기장이 베트남은 알다시피 저기 뭐야 알파벳을 쓰죠. 프랑스 식민지여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대대 정보과 쪽에다가 넘기니까 이건 불란서 말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애당초 거기는 베트콩도 없었고 예. 북베트남 정규군도 있을 지역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야, 완전 알포인트 같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땅굴은 맞는데 그냥 저거 있잖아요. 뭐 쌀 같은 거 묻어놓고 그런 거였지. 자기가 봤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와. 그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그쵸. 거기는 전쟁터니까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아까 그 의문의 전투 자체가 그 일본군이잖아요. 근데 그쵸. 베트남전보다 더 이전인데 그 영혼들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자기네들이 죽은지 모르나 보죠. 와. 근데 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군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국민당 아시죠? 대만으로 넘어간 국민당들. 국민당 잔정군들은 있었어요. 근데 일본군이 있다?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러게. 일본군? 참. 어. 아니 왜 일본군? 아니,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수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 소위 이게 제 외당수 분의 이야기고 그 기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에이 전쟁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뻥카가 좀 가미된 게 아닌가 했는데 이분이 수기를 괜히 쓰지는 않았겠구나. 근데 그렇게 기록을 남길 만큼의 뭔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그런데 그 아마 이제 그 외당수께서 느끼셨던 거는 좀 정말 달랐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이제 체감을 하셨잖아요. 예. 뭔지 모를 존재하고 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응사한 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나로서 의문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터널에 대해서 조금 길게 쓰셨어요. 예. 분명히 들어갈 때는 그게 다 보였대요. 그 북베트남 정규군이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급히 떠난 모습들이 다 보였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냥 쌀 같은 거 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데였다는 거예요. 터널이.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겨갖고 뭐 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안타깝네요 이게. 어쨌건 오늘은 좀 짧았지만 간략하게 저기 외당숙 분께서 겪으셨던 일을 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와 아까 그 전쟁터 씬 있잖아요. 네네. 막 이러면서 와 그거 해 뭐. 나 그거 진짜 뭔가 거기 현장에 있는 듯한 이 사운드로도 어떻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또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야기 있으시면 정태준님 또 참여해 주시고 그때는 트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딱 한두 번 정도 해주셨는데 좀 아쉬워.
아, 좀 아쉬우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거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아, 그때는 콜라 많이 드시고 그렇게 네, 또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진짜로 그 베트남 오작교 작전 때 전투를 했는데 정말 또 의문의 전투지만 결국에는 귀신과 전투를 했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자연 현상 같은 거 숨기지 않고 네, 생리 현상을 바로바로 이제 시들뭐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또 그 트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고, 다음번에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콜라 한 1.5리터 드시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